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의 의장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쿠팡 이사의 이사를 지냈고 그리고 쿠팡 주식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케빈 워시 1970년생인데요. 이 사람을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 커밍스는 이재명 정권의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지금 칼럼을 실었는데요. 왜 이재명 정권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할까요? 쿠팡을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못살게 궜습니까? 사실 쿠팡을 못살게 군 거는 또 상당히 의심받고 있잖아요. 뭘로? 저 친중행보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라든가 이쪽을 키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 기업인 쿠팡을 갖다가 저렇게 못살게 군 거 아니냐는 겁니다. 상당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친중행보가 쿠팡에 대한 압력으로 외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거는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라든가 친중 기업을 지금 친중 행보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키워주기 위한 행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미국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더군다나 케빈 워시는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 커밍스는 이재명 정권의 자업자득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자, 쿠팡 이사로 재직 중인 케빈 워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은 불과 얼마 전 쿠팡의 미국인 CEO를 국회 청문회에 불러앉혀 공개적으로 윽박지르고 조롱하며 사실상 패거리로 한 사람을 몰아붙이는 집단 린치에 가까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사실관계의 규명이나 제도적 검증이 아니라 공개 모욕과 여론재판에 가까운 방식으로 한 기업인을 정치의 재물을 삼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 정치의 순간적 쾌감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한국에 되돌아오는 비용으로 남게 될 사안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진 커밍스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행동이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어떤 경제적, 외교적 파장을 불러올지 단 한 번도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미국을 이 정도로 가볍게 봐도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미국의 자본, 금융, 제도, 신뢰 없이도 한국 경제를 혼자서 굴릴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국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위험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정권은 무능할 수 있습니다. 정권은 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무능이나 무지를 넘어섭니다. 국가의 생존 조건이 무엇인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함입니다. 정치적 분풀이로 외국 기업의 CEO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조차 상상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무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그렇듯 국민과 경제가 대신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 내 규제 당국의 특히 공정위의 전방위적 조사와 국회 압박이 거세지면서 쿠팡의 주가가 약 27 내지 29% 급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가치 하락이 아니라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미국 자본의 즉각적인 투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투자사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린웍스와 알티미터 등 미국의 대형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베네수엘라나 러시아식 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제 투자 분쟁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당국이 특정 국내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와 미 USTR의 시각도 중요합니다. 이미 예견된 파국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25년 9월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불투명한 규제와 경영진, 형사처벌 리스크를 고질적 병폐로 지목하며 엄중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은 이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과 몇 달 전 국회 청문회 무대에서 미국 상장 기업인 쿠팡의 CEO를 앉혀놓고 공개적으로 윽박지르고 모욕하는 패거리 린치를 연출했습니다. 미국 자본과 법치를 우습게 본 이 오만한 장면은 실시간으로 미 권력 심장부에 타전되었고 이는 결국 2025년 7월 협상으로 간신히 얻어냈던 15% 관세 혜택을 2026년 1월 현재 25%로 되돌려놓는 최악의 징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쿠팡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지금 한국 경제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통상마찰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오만에 대한 처절한 처벌의 시간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대가를 뼈아프게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30일 피나는 협상 끝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 인하하기로 합의하며 간신히 숨통을 틔워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합의를 깨고 다시 25%의 기습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치광이의 변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여러 차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다양한 경로로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한국 정부가 먼저 약속한 대미투자특별법 등을 국회가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약속을 무시하고 끝내 방치한 것에 대한 트럼프식 징벌적 환수입니다. 한국이 간신히 얻어낸 관세 인하 혜택을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반복적으로 속이면서 미국을 우습게 보다가 정치권이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 국회의 이러한 비협조적 태도와 규제 당국의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명백한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작년에 시행했던 보편 관세 체계를 넘어 한국과 같은 약속 미행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상호 대응세를 얹어 실효 관세를 30 내지 40%까지 끌어올리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청문회라는 공정무대에서 미국 상장 기업의 CEO를 불러 앉혀놓고 패거리 린치를 가하던 그 오만한 태도와 이재명이 직접 트럼프와 약속했던 200억 달러 지불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7월 협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한국 경제의 2차 관세 폭탄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면서도 양심조차 없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깨닫고 진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국회라는 우물 안에서 부렸던 그 오만이 태평양 건너 미국 권력의 심장부에서는 동맹의 배신이자 투자 리스크라는 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여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는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자본과 국가는 속일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오만의 대가는 이제 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25% 아니 40%의 관세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트럼프의 관세는 단층이 아니라 복층입니다. 지금 국회 무책임으로 부활한 25% 보복 관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0 내지 20%의 보편 관세가 더 씌워지면 실효 관세는 40% 산수말을 알아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여기 원달러 환율 폭등에 따른 비용까지 합치면 한국 기업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40%를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죠. 지금 케빈 오씨가 연준의 의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쿠팡 이사의 의장, 쿠팡 이사의 이사, 쿠팡 이사의 이사라는 건 완전히 쿠팡하고 찐찐이라는 거죠. 쿠팡의 주식도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쿠팡을 갖다가 저렇게 차별대하면서 쿠팡의 주식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케빈 오씨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25%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더 얹어가지고 40%까지 때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 25%로 해줬는데 그 약속을 어겼잖아요. 약속을 어긴 국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얹어가지고 이제 40%까지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너무 약속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재명이 하는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지 알더라. 이게 바로 이재명이에요. 말을 그냥 아침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뱉고 그냥 양아치 스타일이에요, 그냥. 저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통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나라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 통한다고 봅니까? 지금 트럼프한테 그게 통한다고 봅니까? 트럼프를 지금 갖고 놀고 그러고도 무시하기를 바랍니까? 지금 이재명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케빈 오씨가 지금 쿠팡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쿠팡의 이사를 지냈다는 거, 뭐 이런 거 하나만 봐도, 그리고 트럼프가 케빈 오씨를 갖다가 지금 또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는 것만 봐도 확실하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위기가 온 겁니다. 트럼프가 이재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김민석이가 부랴부랴 갔지만 홀대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소년부 목사의 두 아들을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1시간이나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뭐 이재명에 대해서 파악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25%로 다시 올려놨는데 앞으로 이게 4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지금 주가가 5천간 어제 떠들지만 그 몇 개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말이죠.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주 한국에 지금 이재명 리스크가 크게 덮치고 있습니다. 강시영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